투자에서 가장 자주 간과되는 요소가 뭘까요? 정보력, 분석력, 시황 예측.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시장을 흔드는 파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파도를 타는 바람이기도 하죠. 같은 사건도 어떤 감정 상태에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과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 뇌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벌었을 때보다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약간의 하락에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조금만 손실이 나도 손절하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반대로 군중 심리에 휩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게 되죠. 누가 뭐 샀다더라, 대박 났다더라, 이런 소문과 분위기에 감정이 반응하고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없이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전두엽 손상 환자들의 사례를 연구했는데요. 이들은 이성적 사고는 멀쩡한데도 점심 메뉴 하나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으면 결정을 끝낼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와 전략만으로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엔 반드시 감정이 개입됩니다. 그게 확신이든 불안이든 기대든 감정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훈련할 수는 있습니다. 훈련된 감정은 직관이 됩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공포나 탐욕이 됩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감정의 흐름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볼 도파민 회로는 그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민수가 이 도파민의 작용에 어떻게 휘둘렸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민수는 요즘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어제 샀던 코인이 7% 올랐습니다. 분명 이익인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3%만 올라가도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10%를 벌어도 마음이 허전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걸까요? 사실 이건 민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 속 도파민 회로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파민은 보상의 예측에 더 반응합니다. 즉, 어떤 보상이 예상보다 더 클 때 분비되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때 급격히 줄어듭니다. 민수의 경우 이미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3% 수익에 만족하던 뇌가 이제는 10%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기대보다 수익이 낮게 나오면 실제로 손해가 나지 않았어도 뇌는 실망하고 도파민이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리워드 예측 오류입니다. 이 도파민의 급감은 심리적 불안, 초조함, 무기력함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민수는 수익을 내고도 허탈했고 심지어 다음번엔 더 큰 수익을 노리려는 보상 중독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즉, 이익은 이익으로 끝나지 않고 뇌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투자자는 합리성보다 쾌락을 쫓는 구조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회로가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같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자산, 더 큰 변동성, 더 빠른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민수는 점점 레버리지를 높이고 소위 잡코인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도파민은 이 순간 위험을 기회로 해석하게 만들죠. 결과는 어떨까요? 단기 수익엔 성공할 수 있지만 그 패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파민 회로는 지속적인 만족보다 강한 기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도파민을 통제할 수 있을까? 완벽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보상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부로 바꿔야 합니다. 민수는 이제 수익률이 아닌 계획대로 투자했는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둘째, 휴식과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도파민 회로는 연속적인 자극 속에서 폭주합니다. 기억하세요. 충동은 항상 피로 위에서 더 크게 작동합니다. 셋째, 투자 일기 쓰기나 메타 인지를 활용하세요.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기록하면 감정과 판단을 분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민수는 여전히 투자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루 수익보다 나의 원칙을 지켰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도파민은 여전히 그의 뇌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도파민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부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기술 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도파민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 힘을 감당할 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투자의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부는 감정 위에 세워진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결국 감정의 조련사여야 합니다.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도파민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운다면 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